테드.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의 김영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동하고 전율하며 살자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시점 되어서는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스러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얘기는 남도 나와 같이입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이 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남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한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불행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경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인생은 하나하나 음미해가는 그런 여행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어떻게 다니십니까? 즐겁죠? 바로 이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 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 많은 어떤 그 다툼 속에서도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틀림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틀림이 아니고 다름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슴 한켠에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나를 키운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이러한 결정의 모든 일들은 바로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좋은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탓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권한과 책임을 찾기 전에 또 책임과 권한을 찾기 전에 권리를 찾기 전에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너무 자기만의 어떤 권리만을 내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젊은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끝도 시작과 같이입니다. 누구든 시작은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물론 작심삼일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3, 4일마다 한 번씩 자기의 계획을 수정해 간다라면 그것이 1년 365일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대하게 시작했듯이 끝도 그렇게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가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 어떤 그 삶을 하나의 그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선 그러한 마음 자세로 42.19의 마라톤 코스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함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또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하고 끝을 보기를 바랬던 그러한 일들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그러한 용기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고난 아니면 역경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죠?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 방향으로 몰입하고 함께 집중해 가다 보면 그 끝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해줬으면 여러분의 청춘은 정말 아름다운 끝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초심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이건 또는 일주일이건 또는 한 달이건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든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면 아마 그 끝은 아마 후회스러움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많으시죠? 근데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겨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아마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 갈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누구든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앉아있으면 드러눕고 싶고 또 드러눕고 싶으면 잠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나 너무 그러한 편안함에 젖어 있으면 바로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꿈에 압도되지 않으면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 선포식도 가지고요. 내 꿈이 이렇다. 내 가까운 지인부터 알려드리고 그 꿈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수치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두 손이 있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박수를 칩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지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수치는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손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 박수 안 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남도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결코 승리가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낌없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여러분들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영웅은 결코 길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로는 실패라든지 어떤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영웅이라고 할 수 있고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기는 굉장히 쉽죠. 그러나 장점을 부각시켜서 하나의 조직의 어떤 좋은 점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단점을 많은 부분에서 감내해 나가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장점에 좀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몰입이 바로 여러분들의 장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장점을 바로 성과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리더는 시련을 분명히 겪습니다. 시련이 없는 리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리더는 더더욱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러한 시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시련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죠. 혹 불어닥칠 그런 시련이 있다라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과 칭찬만이 좋은 리더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점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또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바로 이러한 인정의 힘입니다. 자, 위대한 리더는 때로는 이 위기를 반깁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정상은 노력하는 자의 몫입니다. 오르기 힘들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것을 이겨낸 자만이, 그런 노력의 대가를 맛볼 수 있는 자만이 바로 정상에 올라선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죠. 다음은 이 스펙보다 스토리를 많은 얘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이제는 스펙은 기본이죠.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스토리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누구보다 이 젊기에 넘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넘어졌을 때 일어서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 때로는 이 독특함, 때로는 여러분들의 단단한 얘기거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성공의 가장 확실한 요인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투지와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참 열정적이구나, 정말 투지가 강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자, 투지는 이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사명과 비전으로 동기부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물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보물섬에 가서 찾게 될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생각하면 그 길이 결코 험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물섬으로 배의 노를 함께 저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가올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범생보다는 모험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모범생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험생은 바로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험은 바로 경험이고 실패는 하나의 연습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도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1%의 성공을 위해서 99번의 실패는 바로 연습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들을 미래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수를 저질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의 생각은 좁은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컴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면 정말 빛을 발하는 환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수를 사랑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다른 사람의 편도 아닌 우리 편입니다. 예, 실수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쳤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꿈은 아직도 작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장애물은 여러분들 더 큰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딤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다음은 감동하고 전율하며 살자. 여러분들 현재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힘들죠?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캠퍼스 생활에서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삶에 대한 어떤 기쁨, 경이로움을 가지고 생활에 나간다라면 우리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이 갓 20살 넘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게는 한 25, 27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시기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후회스러움에 여러분들한테 건네는 하나의 선배 충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감동하고 전율하며 살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합니다. 너무 가분한가 또 너무 모자람의 중간적 정도에 있는 것이 행복력이라고 합니다. 이 행복력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느낄 겁니다. 행복이 언제 왔다 가는지도 모를 정도라는 얘기죠. 내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삶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고 마지막 한순간에 내가 좀 더 노력할 걸,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살 것,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야 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지금 열심히 집중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기는 다시 없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 현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상은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저와 함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